저하고 이분의 정치적 입장은 앞으로도 영원히 평행선입니다. 하지만 저하고 무지하게 탄탄하게 엮여 있는 분이에요. 제가 감옥 바로 문 앞에까지 간 사건이 있거든요. 아이, 가나, 이번에는? 가나? 했던 게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사촌 형제가 한 사람을 찌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산에 가서 목을 맸다. 뭐 이런 사건이고. 경찰은 그렇게 결론을 냈고, 근데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해서 저희가 낙검수 거의 마지막 판에 이상한 사건이라고 다뤘죠. 근데 이 사건의 발단이 있어요. 이 사건의 발단이 이분이 중국에 갔다가 죽을 뻔했다. 이분이 그래서 나 살해 위협 당했어라고 주장하면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고, 그리고 그 위협을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유경재단의 분쟁이 있어요. 근데 유경재단의 분쟁을 또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냐면 최순실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최순실과 깊이 연결이 돼 있어요. 좀 더 힌트를 드리면 아까 만났을 때 오늘 나를 내 처형이라고 생각하고 몹시 때려달라. 박근영 씨의 남편 신동우 총재를 모시겠습니다. 왜 근데 최종적으로 그럼 나오겠다고 결심하신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렇게 박수를 받는다는 게 제가 원했던 게 아닙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계란 세례를 맞을 각오로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사적으로는 김우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에게 마음의 빚을 갚고자 함입니다. 독특한 말투입니다. 저도 그렇게 묻겠습니다. 오늘 공적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사실 저도 제 마음은 대통령 하야 촛불 시위 현장에 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양해 구하겠습니다. 내용은 심각한데 이 목소리 톤이 말이죠. 대략 한 1937년 정도나 27년 정도 이게 변사. 아니 근데 그분도 가족으로 생각하세요? 그분은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지만은 저는 저의 자랑스러운 처형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하고 주진우만 최 총장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아시죠? 저는 최 총장이 아니고 신동욱 총재입니다. 총재. 이름이 똑같아. 동욱. 어쩜 좋아 이거. 사실 오늘 보니까 진보 진영에는 많은 허점들이 보이는군요. 본인이 처음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안 건 언제예요? 아내를 만나고 난 이후에 최태민, 최순실, 정윤회라는 이름을 처음 접해봤습니다. 언제쯤 그런 얘기가 나왔나요? 최순실, 최태민, 정윤회 이야기를 그 아내로부터 처음 들은 게 언제예요? 무슨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제가 2007년도 2월에 유경재단의 감사실장으로 한 8개월 재직했습니다. 그때 유경재단의 직원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 박근영 전 이사장에 의하면 유경수 당시 영부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보통 그동안은 사망한 이후에 이제 나타나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나타났다고 처음으로 언론에 밝히셨잖아요. 그 사정을 전후를 좀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이명박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할 무렵에 아마 최태민 씨 관련된 보도들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아내가 언론 보도나 TV 방송을 보면서 저 부분은 오류가 있다. 왜곡된 보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07년에. 네. 우리 아내의 일성은 이거였습니다. 최태민 씨의 등장은 어머니 사후가 아니라 어머니 생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대략 몇 년 정도 되는 거죠?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사후에 이제 최태민 씨가 나타나서 예. 뭐 빙의가 돼서 예. 얘기를 하면서 관계가 시작됐다. 유경수 여사가 나를 보냈다 이러면서 접근했다는 건데 언론을 통해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족이 하는 건. 그 박근혜 영예가 프랑스 유학을 갔는데 어떻게 생전에 만남이 이루어지냐고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 유학은 1974년 3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6개월입니다. 6개월을 유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6개월은 단기 의학 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4년 3월 이전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 가족들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청와대 박근혜 영예의 공식 비공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 비공식 행사장에 최태민 씨가 등장을 했고요. 그 공식 비공식 행사장에는 대부분 동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경호를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특별하게 이렇게 좀 동선이 흐트러지는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 그 동선을 뚫고 들어오고 막. 네, 그렇죠.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너 번이 되면 뭐가 됩니까? 필연이 되고 업무가 되고. 아, 그러니까 일부러 접근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호실이나 사정기관에서 신원조회를 했을 겁니다. 7번의 개명, 여러 번의 변신, 헌병대 군무원, 일본 순사, 성녀, 목사, 영생교 교주. 이거는 누가 봐도 사입이다. 범인이죠. 사입이다. 사입이가 아니고 범인이죠. 아, 공격할지도 모른다, 오히려. 위험한 인물이라는 위험한 뜻이죠. 인물이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당시 유경사 영부인에게 전달이 됐고, 그래서, 야, 니들 저 사람 조심해.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영부인 선까지 보고가 됐는데, 그때 유경수 영부인께서, 행사장 같은 데서 좀 그러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최태민이 처음 등장했다.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 일반론으로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최태민이라는 사람을 특정을 해서 경고 아니, 메시지를. 최태민이라는 이름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최태민의 이름을 지명해서 한 건 아닙니다. 네, 최태민이 그때 두리뭉실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존재는 그때 이미 이 박근혜 대통령 근처에서 맴돌았고. 그렇죠. 그건 저희 아내가 똑똑히 들었으니까요.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의 회고록에 보면 1975년 2월에 최초의 편지가 전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편지를 최태민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편지가 3번 전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번.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현몽을 꾼 순수한 현몽이었다면은 그 한 번의 편지로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대한 회신이 없다고 해서 3번의 편지를 보낸다? 그거는 계획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생각하시는 건 최태민 씨가 틀림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타겟으로 해서 그 유경수 영부인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계속 접근했고 그 이후도 편지를 보냈고 그 모든 게 의도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1975년 5월에 한국 구국선교회에서 구국선교단 명예총재로 박근혜 영예를 추대합니다. 네. 그러면 최초에 아무리 빨리 편지가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2월입니다. 네. 2월 달에 편지가 전달되고 나서 3개월 뒤에 그 행사장에 명예총재로 추대가 된다? 3개월 만에. 네. 기간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너무 빨리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전부터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의 번개팅도 그 정도 빨리 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박근영 전 이사장이 실제로 최태민 씨를 처음 본 건 언제예요? 우리 아내가 최태민 씨를 처음 목격한 것은 1981년 성북동 시절입니다. 성북동 시절. 그러니까 나와서네요. 그 당시 경남기업의 신기수 회장께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성북동에 대지 300평의 대저택이죠. 300평이면 대저택으로 이사를 갑니다. 네.
그곳에서 3남매가 이제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관계가 어땠대요? 우리 아내의 기억 속에는 그분들은 굉장히 고마운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많은 분들이 외면하기 시작했고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런데 유독 그 최태민 일가가 따뜻하게 맞이해주면서 위로와 격려를 해줬다는 거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신 분은 맞죠. 그렇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기억에는 굉장히 고마운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삼형제가 생각해보면 부모가 갑자기 없어졌어. 그럼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어. 삼형제끼리 굉장히 친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서로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아무도 못 믿고. 그랬을 것 같으니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처음엔 사이가 좋지 않았을까요? 성북동 그 시절 81년도 그 한 해만 가장 삼형제가 우애가 깊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정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주말이면은 삼남매가 모여서 음식도 같이 만들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을 잘 끓이셨다고 합니다. 국을. 네. 네. 무슨 국을 잘 끓였답니까? 제 기억으로는 북어국 같습니다. 아무래도 박지만 회장이 군 신문에 있기 때문에 술을 좀 많이 했나 보죠. 이것도 또 특정이네요. 북어국 잘 끓여. 근데 이 형제가 왜 이렇게 원수처럼 됐냐는 거예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81년도에 제 아내가 기억으로는 운전기사 그리고 코디네이터 집사 비서 1인 사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언니를 운전기사하고 코디다고 다 해줬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게 틀어진 겁니까? 결정적으로 원수가 돼서 지금 원수야. 예. 82년도에 결혼을 해서 풍산그룹으로 시집을 갑니다. 예.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시집간 집이 옆집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이가 멀어질 리가 없잖아요.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때까지 괜찮았다. 예, 시간만 나면은 대문을 열고 길을 건너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죠. 언니 만나러. 그렇죠. 언니. 그러다 보니까 풍산그룹에서는 그 시어머니가 세상에 이목이 있고 하니까 그 담에다가 작은 문을 하나 만들어줬다 예. 그러면. 사이가 진짜 좋았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 밤늦게든 아침 일찍이든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언니를 만나러 가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언니를 만나러 가는 횟수가 훨씬 더 높아지죠. 네. 근데 그때마다 최태민, 최순실 씨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그때 이미 자기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집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최태민, 최순실 부녀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생각을 했다면 분명히 우리 아내가 굉장히 불편한 존재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는 결혼 6개월 만에 이혼을 합니다. 왜 그래서죠? 왜 그게 어떻게 연결돼요? 그게 툭 튀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래서죠?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사실 시집살이가 많이 좀 어려웠답니다. 네. 겨울에 남편의 자가용도 본인이 직접 세차를 했어야 되고. 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고. 그렇죠. 네. 청와대에서 뭐 생활하다가 아마 그런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결혼 생활의 회의를 느끼고 흔들리고 있을 무렵에 그렇게 고마웠던 분들이 영애님 뭐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이혼해라. 그냥 이혼해서 편히 사시죠. 아,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는 느낌에 다분히 부추긴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당시에 이혼을 부추긴 것 같다. 당시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내가 이혼을 결심하지는데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혼을 하기를 원했다는 거네요. 최태민과 그 일가가. 왜 이혼을 하기를 이혼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죠. 두 번째가 뭡니까? 해외 추방이죠. 어떻게 연결되죠? 아내의 표현 그대로라면 그 당시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고 네. 너무 창피하고 그때는 이혼이 큰일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외국에 좀 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미국에 가서 좀 생활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이혼하는 게 어떻겠냐 혹은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가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미국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바로 미국을 떠남으로 인해서 자매지간에 첫 번째 오해가 전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왜냐면은 이혼했으면은 자기랑 그동안 같이 집에 와서 자기랑 같이 살기로 하는 거죠. 그동안 해왔던 예. 운전기사도 하고 코디네이트도 하고 집사도 하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같이 해야 지냈던 되는데 사이인데 예. 왜 날 두고 미국을 간다는 거야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날 버려두고 오겠죠. 그렇죠. 여기서 최태민 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을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아주 버리고 간다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있다가 돌아왔나요? 1년 동안은 꼬박꼬박 그 달, 그 날짜에 생활비가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최태민 씨 사이드로부터요? 아니면 어디서로부터요? 언니가 물론 보내줬겠죠. 언니로부터 돈은 나오겠지만 송금하는 주체는 최태민, 최순실 또는 그 가족이겠죠. 통장 관리해주고 돈, 그러면서 재산이나 이런 걸 파악하기 시작했겠네요. 그런데 이제 1년이 경과되자마자 예. 이 송금되는 횟수가 들쑥, 날쑥 하더라는 겁니다. 그 당시 박근혜 영예가 우리 아내가 미국으로 간 다음에 유경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예. 그리고 최태민 씨가 곧바로 유경재단 고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정윤혜 씨가 최태민 씨의 수행 비서 겸 경호원 자격으로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그 무렵에 최순실 씨가 부설 유치원 원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태민 씨가 그 유경재단에 치고 들어간 건 박근영 씨가 미국에 간 미국 이후로 그렇죠. 간 이후로 치고 들어갔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는 박근영 씨 미국에서 모르고 있었고 아예. 그렇죠. 그러고 나서 돌아왔어요.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최태민 씨 인척으로 보이는 사람이 집을 한 채 계약하러 가자고 그랬다고 그래요. 최태민 씨 인척이. 예. 그래 얼쑤 좋구나 하고 반포동으로 갔다 그래요. 그래서 반포동에서 한신 아파트 한 채를 계약했답니다. 그게 우리 아내가 그 당시 소유했던 유일한 재산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본인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미국에서 와서 계약하고 다시 갔다. 미국으로 예. 돌아갔는데 87년도에 다시 이제 또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데 예. 그때는 이제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내 표현 그대로 하자면은 예. 비행기 싹을 하숙집에서 꿔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돈도 안 보내주니까 네, 제대로. 돈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한국에 돌아오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숙모회라는 단체가 이제 그때 결성이 된 겁니다. 숙모회.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영부인을 존경하는 사람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최태민 일가의 유경재단 전행을 용서하기가 곤란한 지경이 된 거죠. 저거 지금 박근혜 대통령 끼고 빼먹는 거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때. 그렇죠. 이미.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있는 와중에 문제는 이분들이 유경재단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숙모의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누군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박지만 회장은 군인 신분이었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때 때마침 저희 아내가 이제 비자를 연장으로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과 자연스럽게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설득을 했고, 그동안 아내가,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했던 것들과 이 모든 이야기들을 조합해서 언니로부터 최태민 씨를 떼놔야 되겠다. 멀리 해야 되겠다는데 이제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것도 보냈죠. 요거는 이제 1990년입니다. 그 90년. 이후입니다. 그 이후. 노태우 대통령한테 보낸 거죠? 그렇죠. 그 이후죠. 언론에서 그거 많이 왜곡되어 있는 보도 중에 하나가 자매지간에 싸움을 해서 여동생이 언니의 유경재단을 뺏었다라고 보도가 거기 뭐 정설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최태민 씨를 나가라고 한 것이다. 언니는 그대로 이사장을 하라는 것이고 언니를 보호하려고 그걸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자매지간에 두 번째 오해가 생겨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박근혜 유경재단 이사장 입장에서는 자기의 척근인 최태민 씨를 나가라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곧 나를 나가라고 한 것이라고. 최태민 씨가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계속 그랬겠죠. 우리 다 자르려고 하는 거다. 충분히 그렇게. 동생이 네 거 뺏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그날 밤에 우리 아내를 삼성동 자택으로 불렀답니다. 그러고 나서 언니께서 그동안 내가 유경재단을
경영을 했으니 이제는 동생이 어머니의 유저 유언을 잘 받들으라고 이사장 직위를 넘겨줬다는 거죠. 그때는 처음에는 예. 그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동으로 돌아가셨고 예. 최태민 일가는 삼성동 그 인근으로 다 이사를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왜 이걸 다시 보낸 거죠? 그렇게 밀려갔는데 그러면 90년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아내가 유경재단 이사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회계장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살폈을 거 아닙니까? 회계장부들. 예. 그런데 그 당시 유경재단의 직원이 300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청와대에서 오갈 데 없는 분들이 그걸로 다 모여들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단은 계속 재정적으로 부채는 늘어나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깨동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출판을 했어요. 예. 어린이 잡지. 예. 그 어깨동무가 부도를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하다 보니까 최태민 일가의 비리들이 더 많이 나왔겠지요. 그러니까 경영을 하고 장부를 보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그동안 많이 해먹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 그렇겠죠. 예. 그러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삼성동 그 지금 사저 예. 그 주변에는 최태민 일가들이 다 에워싼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아내가 강경한 결심을 한 거죠. 이 12장짜리는 아내가 친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저연에 고출되지 못하면 언니와 저희들은 영원히 최 씨의 손에서 벗지지 못하고 그의 장난이 희생되고 말 것 같습니다. 이게 1990년 한 말인데 이게 맞았던 거죠. 이게 이 편지 마지막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구출되지 못하면 영원히 최 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영원히 최 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국을 맞은 거죠. 박근혜를 방패 삼아 최태민의 재산을 빼돌린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경비원을 붙여서 우리 형제가 언니를 만날 수 없게 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지척에 있는데도 만나지도 못하고 소식도 못 듣고 전화도 못하고 이상가족이 됐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둘을 못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아예. 그죠? 1998년도 대구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 달성군 박근혜 후보 그러니까 여동생 입장에서는 언니가 정치에 입문을 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유경재단 직원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러 내려갔습니다. 네. 그럼 선거운동하고 있는 그 며칠 동안 언니를 만나려고 해도 언니를 만날 수 없게 막았다는 겁니다. 최태민 쪽 일가가. 그 막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3인방 그룹이 아마 그걸 전담마크맨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절된 거네, 완전히. 그렇죠. 그게 결정적으로 1990년 이 탄원서가 자매지간에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최태민을 욕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박근영 전 이사장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고. 천벌을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천벌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건 언론에 대놓고 한 얘기예요. 천벌을 받는다. 아니, 천벌이라는 용어를 잘 써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최태민 씨가 이렇게 엄마로 빙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뭐 이렇게 뭘 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고 하십니까? 그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최순실 씨를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하니, 그런데 능한 능력이 최순실 씨한테 있었나 보죠. 나는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재주가 난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영매로서의 역할을 하지는 그렇죠. 못했을 거다. 그분이 돈 씀씀이가 이렇게 해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뛰어난 사람들한테 가서 도로 물어볼 것 같아요. 실제 무당을 옆에 둔 정치 지도자들 많아요. 다른 나라도 있어요. 재벌로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이 케이스 차이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참고하고 또는 자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고 답답하니까 가는 거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관계가 없어요. 재산 관리인 그야말로 재산 관리인은 자기가 부리는 사람이에요. 이 관계가 지금 역전된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까지 이제 사태를 쭉 보다가 내가 뭔가 놓친 게 없을까. 그러다가 제가 무슨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면 많이 이것도 회자된 얘기입니다. 둘 사이에 호칭이 엄마다. 언니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처음 그 얘기 들었을 때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엄마라 부르나 보다.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 최태민 씨하고 영적인 부부 네, 영적인 관계. 부부라고 하니 엄마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엄마라는 호칭이 등장했다는 건 기사사에 많이 그리고 다들 최순실 씨가 엄마를 부른다고 거꾸로 아니냐? 위험한데. 이건 저의 추정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유경수가 빙의 최태민 그거 분명히 했을 거예요. 최순실이 내 능력을 물려받았다. 그러면 최순실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최순실도 언제나 유경수 여사를 불러내서 빙의할 수 필요할 있다. 때면 빙의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시키고. 둘 사이를 본 적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무당이 그걸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리고 무려 40년간 사람을 붙들어 두려면 재산이나 이런 걸로 되지 않나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못하셨죠? 엄마라는 호칭이 돌아다닌다는 거를 그렇게 뒤집어 생각해보면 모든 게 이해가 간다 이거지. 이건 나의 가설이에요. 무려 30년 넘게 아직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렇게까지 하냐 이거예요.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구조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일반적으로. 엄마 미스테리라는 거야. 나는 이 엄마 미스테리만 풀면 모든 고리가 다 풀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얘기도 나왔네요. 김재규 항소 이웃에 등장해요. 꿈에 유경수 여사가 나타나 그녀를 도와주려고 했다는 편지 3번에 걸쳐 보냈다. 박근혜에게 3번에 걸쳐. 왜 정돈 씨가 하는 얘기가 중요하냐면요. 2007년에 CD가 돌았거든요. 소위 말해서 박근혜 파일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네거티브 쪽의 총책임자. 그래서 CD를 본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그때 본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점을 보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이 엄마라는 단어에 주목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추정의 영역으로 놔둡시다. 혹시 단서가 있을까봐 제가 여쭤본 건데, 이걸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제가 조만간에 가정지방법원에 가야 되겠군요. 가정법원에. 아, 이걸 물어보면 이혼해야 되는 수준입니까? 우리 아내는 최태민 가족과 관계된 부분은 전부 다 침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이 떠드셨는데, 오늘.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서로 협의를 하시거나 하러. 물론 극비입니다. 어떻게 극비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몇백만씩 보는데. 아, 나오기 전까지는 극비였다. 사실 저는 사적인 관계, 대통령과 처형과 제부의 관계로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나눈 게 아닙니다.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공화당 총재로서 한국 현대사에서 박정희 대통령 가문과 최태민 일가의 40년 흑막사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난해한 과제들을 풀어보고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런 얘기 말고요. 아니, 공화당의 집권 전략 뭐 이런 거 한번 여쭤봐요. 공화당의 집권 전략도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따라서 듣기로 하고요. 근데 틀림없는 사실은 말이죠. 최태민 일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옷으로 다가온 건 사실입니다. 옷이요? 그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한복으로 다가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피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피부가 돼버렸고.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오장육부가 된 겁니다. 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 옷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옷을 계속 만들어줬잖아요. 옷은 뭐 다른 의상실 많습니다. 근데 굳이 꽃 옷을 왜 만들어줬을까 항상 의문이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의문을 풀어드렸지 않습니까? 옷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게 의식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경사 영부인에게 전달이 됐고 그래서 야 니들 저 사람 조심해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영부인 선까지 보고가 됐는데 그때 유경수 영부인께서 행사장 같은 데서 좀 그러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최태민이 처음 등장했다.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 일반론으로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최태민이라는 사람을 특정을 해서 경고 아니 메시지를. 최태민이라는 이름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최태민의 이름을 지명해서 한 건 아닙니다.
네, 최태민이 그때 둘이 나타난. 뭉실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존재는 그때 이미 이 박근혜 대통령 근처에서 맴돌았고. 그렇죠. 그건 저희 아내가 똑똑히 들었으니까요.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의 회고록에 보면 1975년 2월에 최초의 편지가 전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편지를 최태민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예,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편지가 3번 전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현몽을 꾼 순수한 현몽이었다면은 그 한 번의 편지로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대한 회신이 없다고 해서 3번의 편지를 보낸다? 그거는 계획적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계속 생각하시는 건 최태민 씨가 틀림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타겟으로 해서 그 유경수 영부인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계속 접근했고 그 이후도 편지를 보냈고 그 모든 게 의도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1975년 5월에 한국 구국선교회에서 구국선교단 명예총재로 박근혜 영예를 추대합니다. 네. 그러면 최초에 아무리 빨리 편지가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2월입니다. 네. 2월 달에 편지가 전달되고 나서 3개월 뒤에 그 행사장의 명예총재로 추대가 된다? 3개월 만에. 네. 기간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너무 빨리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전부터 관계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2007년에. 네. 우리 아내의 일성은 이거였습니다. 최태민 씨의 등장은 어머니 사후가 아니라 어머니 생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대략 몇 년 정도 되는 거죠?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사후에 이제 최태민 씨가 나타나서 네. 뭐 빙의가 돼서 네. 얘기를 하면서 관계가 시작됐다. 유경수 여사가 나를 보냈다 이러면서 접근했다는 건데 언론을 통해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족이 하는 건. 그 박근혜 영예가 프랑스 유학을 갔는데 어떻게 생전에 만남이 이루어지냐고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 유학은 1974년 3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6개월입니다. 6개월을 유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6개월은 단기 의학 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4년 3월 이전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 가족들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청와대 박근혜 영예의 공식 비공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 비공식 행사장에 최태민 씨가 등장을 했고요. 그 공식 비공식 행사장에는 대부분 동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네. 경호를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특별하게 이렇게 좀 동선이 흐트러지는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 그 동선을 뚫고 들어오고 막. 네, 그렇죠.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너 번이 되면 뭐가 됩니까? 필연이 되고 업무가 되고. 그러니까 일부러 접근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호실이나 사정기관에서 신원조회를 했을 겁니다. 7번의 개명, 여러 번의 변신, 헌병대 군무원, 일본 순사, 성녀, 목사, 영생교 교주. 이거는 누가 봐도 사입이다. 범인이죠. 사입이다. 사입이가 아니고 범인이죠. 아, 공격할지도 모른다, 오히려. 위험한 인물이라는 위험한 뜻이죠. 인물이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당시 됐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의 번개팅도 그 정도 빨리 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박근영 전 이사장이 실제로 최태민 씨를 처음 본 건 언제예요? 우리 아내가 최태민 씨를 처음 목격한 것은 1981년 성북동 시절입니다. 성북동 시절. 그러니까 나와서네요. 그 당시 경남기업의 신기수 회장께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성북동에 대지 집을 마련했고. 300평의 대저택이죠. 300평이면 대저택으로 이사를 갑니다. 네. 그곳에서 3남매가 이제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관계가 어땠대요? 우리 아내의 기억 속에는 그분들은 굉장히 고마운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많은 분들이 외면하기 시작했고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런데 유독 그 최태민 일가가 따뜻하게 맞이해주면서 위로와 격려를 해줬다는 거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신 분은 맞죠. 그렇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기억에는 굉장히 고마운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삼형제가 생각해보면 부모가 갑자기 없어졌어. 그럼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어. 삼형제끼리 굉장히 친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서로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아무도 못 믿고. 그랬을 것 같으니,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처음엔 사이가 좋지 않았을까요? 성북동 그 시절 81년도 그 한 해만 가장 삼형제가 우애가 깊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정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주말이면은 삼남매가 모여서 음식도 같이 만들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을 잘 끓이셨다고 합니다. 국을. 네. 무슨 국을 잘 끓였답니까? 제 기억으로는 북어국 같습니다. 아무래도 박지만 회장이 군 신분이 있기 때문에 술을 좀 많이 했나 보죠. 이것도 또 특정이네요. 북어국 잘 끓여. 근데 이 형제가 왜 이렇게 원수처럼 됐냐는 거예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81년도에 제 아내가 기억으로는 운전기사 그리고 코디네이터 저하고 이분의 정치적 입장은 앞으로도 영원히 평행선입니다. 하지만 저하고 무지하게 탄탄하게 엮여 있는 분이에요. 제가 감옥 바로 문 앞에까지 간 사건이 있거든요. 가나 이번에는? 가나? 했던 게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사촌 형제가 한 사람을 찌르고 그 나머지 한 사람은 산에 가서 목을 맸다. 뭐 이런 사건이고. 경찰은 그렇게 결론을 냈고, 근데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해서 저희가 낙검수 거의 마지막 판에 이상한 사건이라고 다뤘죠. 근데 이 사건의 발단이 있어요. 이 사건의 발단이 이분이 중국에 갔다가 죽을 뻔했다. 이분이 그래서 나 살해 위협 당했어라고 주장하면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고, 그리고 그 위협을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유경재단의 분쟁이 있어요. 유경재단의 분쟁을 또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냐면 최순실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최순실과 깊이 연결이 돼 있어요. 좀 더 힌트를 드리면 아까 만났을 때 오늘 나를 내 처형이라고 생각하고 몹시 때려달라. 박근영 씨의 남편 신동우 총재를 모시겠습니다. 왜 근데 최종적으로 그럼 나오겠다고 결심하신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렇게 박수를 받는다는 게 제가 원했던 게 아닙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계란 세례를 맞을 각오로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사적으로는 김우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에게 마음의 빚을 갚고자 함입니다. 독특한 말투입니다. 저도 그렇게 묻겠습니다. 오늘 공적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사실 저도 제 마음은 대통령 하야 촛불 시위 현장에 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양해 구하겠습니다. 내용은 심각한데 이 목소리 톤이 말이죠. 대략 한 1937년 정도나 27년 정도 이게 변사. 아니 근데 그분도 가족으로 생각하세요? 그분은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지만은 저는 저의 자랑스러운 처형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하고 주진우만 최 총장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저는 최 총장이 아니고 신동욱 총재입니다. 총재세요. 이름이 똑같아. 동욱. 어쩜 좋아 이거. 사실 오늘 보니까 진보 진영에는 많은 허점들이 보이는군요. 본인이 처음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안 건 언제예요? 아내를 만나고 난 이후에 최태민, 최순실, 정윤회라는 이름을 처음 접해봤습니다.
언제쯤 그런 얘기가 나왔나요? 최순실, 최태민 정윤의 이야기를 그 아내로부터 처음 들은 게 언제예요? 무슨 얘기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제가 2007년도 2월에 유경재단의 감사실장으로 한 8개월 재직했습니다. 그때 유경재단의 직원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 그 박근영 전 이사장에 의하면 유경수 당시 영부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보통 그동안은 사망한 이후에 이제 나타나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나타났다고 처음으로 언론에 밝히셨잖아요. 그 사정을 전후를 좀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이명박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할 무렵에 아마 최태민 씨 관련된 보도들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아내가 언론 보도나 TV 방송을 보면서 저 부분은 오류가 있다, 왜곡된 보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